자, 집합에 대해서 종류를 생각을 해보면 무슨 집합이 있었어? 합집합이 있었고 교집합이 있었고 무슨 집합이 있었지? 여집합이라는 것도 있었고 차집합이라는 것도 있었지. 그치? 이 네 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첫날 건 들었지?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합집합이었죠. 합집합. 자, 합집합이라는 게 얘가 지금 기호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A, 컵, 이게 지금 U자거든. U자. 원래 이게 영어로 유니언이란 뜻이야. 합집합이라는 게 유니언이란 뜻이라서 그 U자를 따서 지금 A 합집합 B라고 이렇게 기호를 표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얘가 가지는 정의 자체가 뭐였냐면 X합, 이 원소들은, 이 합집합이 되는 것들의 원소들은 A의 원소에 속하거나 또는 이 원소가 B의 원소에 속하는 것들이야. 얘네들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보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림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영역을 좀 나눠줄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좀 영역을 나눠서 얘가 1번 영역, 얘가 2번 영역, 여기가 3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합집합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A의 영역인 1번과 2번에 들어가는 영역과, 자, 2번과 3번에 들어가는 영역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에 들어가거나 2번이나 3번에 들어가거나. 근데 어차피 여기가 지금 겹치지. 여기에서 2번이라는 영역 자체가 겹치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건 상관없이 그냥 1번 영역과 2번 영역과 3번 영역이 모두 다 가능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A에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것 A에 들어가거나 B에 들어가는 둘 다 들어가는 거지. 여기는 B에만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집합들을 갖다가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두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 교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컵을 이렇게 좀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했지? 뒤집어 놓은 모양. 자, 뒤집어 놓은 모양이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이 원소는, 이것들을 이루는 원소는 A의 원소에 속하면서 동시에라서 우리가 뭐라고 쓰면 그리고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라는 용어지. 그리고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 거고, 자, 이 원소는 A에 속하는 원소, 그리고 이 원소가 B에도 속하는 원소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똑같이 이제 일반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A에 속하면서 동시에 B에도 속해야 되는 거야. 그럼 A에 속하면서 동시에 B에도 속하는 영역이, 자, 1번, 2번, 3번이라고 내가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봤을 때 이 2번에만 들어가는 것들이 교집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돼? 근데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겹치는 게 없을 수도 있지. 그치? 아니, 반드시 겹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겹치는 게 없는 것들도 있을 건데, 자, 이렇게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을 우리가 무슨 집합을 했었지? 그렇지, 공집합이라 했었지. 그래서 얘를 공집합 처리해주는 이러한 애들을 갖다가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했었냐면 서로소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 다시 얘기해서 서로소 관계가 됐다는 얘기는 A 교집합 B가 어떤 상태? 공집합인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여기까지는 됐지? 그럼 여기서 좀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공집합이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을 갖다가 교집합을 하면 반드시 뭐밖에 안 돼? 얘는 없는 애고 얘는 있는 애인데, 없는 애랑 있는 애랑 교집합을 하면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겹치는 게 없겠지.
그럼 겹치는 게 없으니까 무슨 집합이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럼 공집합이라는 애랑 어떤 B라는 집합이랑 교집합을 해도 당연히 무슨 집합이 돼? 공집합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러한 성질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 관계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네.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여기서 원소들 한번 채워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에다가 1, 3, 5 갖다 써놓고 여기다가 뭐 2, 4, 6 갖다 써놓으면 겹치는 게 없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들은 겹치는 게 없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집합이 뭐 2, 3, 5, 7이라고 하고 B라는 집합에 갖다가 내가 뭐 3, 9, 10 이렇게 써놓으면 얘네들 갖다 써보면 지금 겹치는 게 지금 3이라는 숫자가 겹치는 거지. 3이라는 원소가 겹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3 갖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이거를 다 써보게 되면은 벤 다이어그램 채워보자. 3 써놓고요. 2, 5, 7이 여기 들어가죠. 2, 5, 7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얘는 90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됐지? 자, 그러면 합집합을 써보세요. 해보면은 이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 A 합집합 B를 써보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써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원소나열법에서 약속하기를 중복은 한 번만 쓰는 거지.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하는 거라서 그냥 2, 3, 5, 7, 9, 1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서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3이라는 것만 원소가 겹치고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성질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은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A랑 합집합, 공집합을 했어. 없는 애랑 있는 애랑 합했어. 공집합이랑 A라는 집합이랑 합했다. 그럼 뭐 되겠니? 그럼 뭐 되겠니? 그냥 자기 자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3, 5야.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잖아. 원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공집합이라는 걸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잖아. 그럼 요거랑 요거랑 지금 합했대. 그럼 결국은 다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두 번째로는 A 교집합, 공집합 해주면 이건 결국에 자기 자신이 되겠죠. 아이고, 잘못 썼지.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돼야지. 없는 애니까. 네, 여기다 써놓고 지금 또 딴 거 써놨네. 결국에 다시 공집합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돼? 여기까지는 돼? 자, 그러면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 번만 좀 그려볼까? 자, 요렇게 얘기를 해볼게. 두 번째, A라고 하는 애랑 A 합집합 B라고 하는 애랑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보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생기는 게 이런 식으로 생기지. 그렇지 않니? 자, 이럴 수도 있고, 자, 이럴 수도 있고, A랑 B랑 서로 같은 집합일 수도 있고, 또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소인 관계인 이런 집합이 될 수도 있지. 그럼 A 합집합 B라는 거는 여기 전체가 다 색칠될 거 아니야. 여기도 A 합집합 B는 결국에 전체가 다 색칠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A 합집합 B는 전체가 다 색칠되는 집합이지. 그러면 그런 녀석과 A라는 집합과의 부분 집합의 관계를 따져보면 당연히 너는 여기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지. 합집합이라는 어떠한 집합과 A라는 집합을 비교해봤을 때 너는 반드시 A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A가 무조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지. 그림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 않나?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랑 A라고 하는 애랑 지금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 교집합은 여기지. 자, A라는 집합만 체크해보면 A라는 집합은 여기서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게 A일 거 아니야. 그럼 교집합의 부분을 A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그러니 당연히
너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A라는 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생각하면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가 B라는 집합에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B라고 하는 애가 A 합집합 B에는 다시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자, 여기 다 이해되시죠? 주문하시는 분들 다 이해될 거예요. 자, 3번.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그림의 관계가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았으면, 자,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보자.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A라는 집합 자체가 B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보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포함관계야. 일반적인 포함관계고,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 A랑 B랑 서로 같을 수도 있지. 같아도 지금 A는 B에 포함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그림이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너희들 A 교집합 B를 했어. A랑 B랑 교집합하면은 지금 교집합은 뭐밖에 안 나와? A 자기 자신밖에 안 되지. 서로 같은 집합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의 교집합은 A가 되는 거고, 너희들의 합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B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집합을 A와 B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 아니, 이렇게 보지 말고 별이라는 연산과 별이라는 집합과 세모라는 집합을 두고 너희들의 교집합을 때렸는데 그냥 다시 별이라는 집합이 됐으면 너희들의 포함관계는 별이라는 집합이 세모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다 그랬지. 자, 별이라는 집합과 합집합, 세모라는 집합을 했는데 그것이 세모가 된다면, 그것이 지금 세모가 된다면 별이라는 집합은 세모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집합의 교집합과 합집합의 연산을 한 걸 가지고도 집합의 포함관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되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집합, 교집합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이제 여집합이라는 거는 내가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을 먼저 그렸을 때 여집합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C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 C가 컴플리먼트야. 내 영어 알아왔어. 나 요즘에 영어 공부하고 있어. 나 토익 시험 봐서 공무원 시험 볼 거야. 이 학원들 때려치고 이제 공무원 시험 볼 거야. 컴플리먼트. 뭐 이렇게 놀라게 쳐다봐. 난 공무원 준비하면 안 되냐? 솔직히 안 어울리지. 내가 공무원이라는 게 안 어울리지. 이 새끼 약간 개그맨 같이 생겼는데 무슨 공무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맨날 후드티만 입다가 오늘 맨투 해봤더니 주머니에 손 댈 데가 없네. 자, 얘는 지금 정의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여집합이라는 거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A의 원소가 아닌 것들이야. 그럼 약간 느낌이 뭐냐면 너 빼고 나머지, 너 빼고 다, 너 빼고 다. 그러니까 너한테 들어가 너 빼고 다가 지금 원소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러면 아니, 너 빼고 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다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세상에 나 빼고 다. 그럼 내가 이 세상이라는 뭔가의 틀을 만들어놨지. 그냥 다시 이 교실에서 나 빼고 다. 그럼 너네들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있긴 해야 되는데 제한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뭔가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럼 그 제한을 두는 것들을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 했냐면 그것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갖다가 전체 집합이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체 집합이 뭔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보는 것이 여집합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 전체라는 것을 갖다가 영어로 이제 유니버설 셋이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또 영어로 한번 또 발음 굴려줬지. 니네 집에서 싸우고 왔어? 아침부터 엄마 아빠랑 싸웠어? 이렇게 표정들이 왜 이렇게 눈빛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지금 다 욕하는 눈빛이냐? 어? 아야 빨리 끝내 재미없어. 나도 재미없다니까. 전체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니버설 셋이라는 영어 기호를 영어의 약자 맨 첫 글자를 따서 U라는 기호를 사용할 거고 일반적으로 사각형을 많이 이용해요.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 안에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야. 다시 그러면 A의 원소가 아닌 것들 전체 집합이 세팅이 돼야 되고 그럼 이 여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이렇게 세팅을 하고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A가 아닌 나머지의 것들을 여기다 쓰는 거니까 기호로 쓸 때 이제 이 C라는 약자를 지수 자리에다가 첨자를 그냥 씌워주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써놓고서 우리가 뭐라고 읽는다고요? A의 여집합이라고 읽는 거라고.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써보면 A의 여집합은 X바 무슨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냐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아니지. 전체 집합의 원소들이어야 돼 일단. 미안해. 전체 집합의 원소들인데 그리고 누구의 부분 집합이 원소가 될 수 없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될 수 없는 거라. 속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에는 속하지만 A라는 집합의 원소에는 속하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얘기한다. 됐어? 여기까지는 이해돼?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아니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얘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아니 내가 얘를 기준으로 잡고 싶어. 얘를 기준으로 잡고 싶어서 A의 여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다면 그럼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되겠어? 여기서 A가 되겠지.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그리는 그림은 일단 원래의 집합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A라는 집합과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을 내가 합해보면 색칠만 해볼까? A라는 집합은 여기지. A의 여집합 부분은 바깥쪽으로 색칠되겠지. 걔네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얘기하세요 하면 결국 무슨 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지. 너는 전체 집합이 되겠다. 자 그럼 또 A라는 집합과 너의 여집합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지. 내 말 이해되냐?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 너는 무슨 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다시 이렇게 생각해볼까? 전체 집합에 여집합을 씌우면 어떻게 되나? 전체를 뺀 나머지잖아. 근데 전체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있나? 없지 않아. 전체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생기는 집합이 무슨 집합일 수밖에 없어? 공집합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없는 거를 다시 없는 거 빼고 다 없는 거 빼고 다 있어. 가쁘네. 안 친해서 그러지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수업이지 오늘 세 번째 수업 아니냐? 오늘 세 번째 수업인데 친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 싸울래? 니네 싸움 잘하냐? 아씨, 내 싸움 못해갖고 내가 시비를 못하겠네.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 뭐래니? 공집합의 여집합, 없는 것 빼고 다야. 그러니까 다시 결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볼까? 없는 거야. A 빼고 없는 거. A가 아니고 나머진 것들. 그것에 다시
너 빼고 다. A 여집합 빼고 다. 누구지? A가 되는 거지 결국.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야.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지.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인 거야. 약간 느낌이 이렇지 않냐? 부정의 부정은 긍정.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너희들 약간 느낌이 무반응으로 내가 막 되게 답답해하는 걸 즐기냐? 내가 답답해하는 걸 되게 즐기는 표정인 거 같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을 좀 봤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차집합. 얘는 좀 중요해. 차집합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차집합인데 이거는 연산처럼 막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그랬지. 숫자 빼듯이 빼는 게 아니라고. 숫자 빼듯이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차집합이라는 것을 A에서 빼기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는 표기를 하는 거야. 빼기라는 기호를 쓰기는 하지만 얘가 사실은 빼기가 아니라고. A 차집합 B라고 읽는 거고, 얘는 느낌을 그럼 어떻게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냐면 A에서 얘는 A에서 B의 집합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A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B라는 집합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야.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릴 수 있다 그랬지?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겹치는 형태야. 이 겹치는 형태의 영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 영역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라고 했을 때 A라는 녀석의 집합은 1번과 2번이 합쳐진 것이 A라는 집합의 영역이지. B라는 집합의 영역을 생각해보면 2번이라는 것과 3번의 영역이 합쳐진 것이 B라는 녀석의 집합이지. 근데 여기서 내가 뭘 제외하라 그랬어? A라는 집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이 중요해. A라는 집합을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B라는 부분의 집합의 원소를 제외해 주는 거지. 다시 B의 영역을 제외시키는 거지. 그럼 B의 영역을 제외시키려고 했더니 여기 2가 겹치지 않아? 2번 영역이 겹치지. 2번 영역이 겹치니까 2번 영역을 뺀 나머지를 보면 결국에 너가 만족할 수밖에 없는 영역은 이 영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호를 조건제시법으로 좀 나타내보게 되면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이 X밥,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라고 할게. 그리고 X가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여기서 그리고라는 느낌 자체가 뭐냐면 그리고라는 느낌 자체를 우리가 교집합에서 처음으로 그리고라는 용어를 썼지. 교집합을 처음으로 그리고라는 용어를 썼어. 교집합에서. 그럼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A라는 집합에 속해. 그러면 A라는 집합이라는 것과 그리고는 교집합으로 쓸 수 있지. 교집합을 썼을 때 B에 속하지 않아. B의 원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B의 무슨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어? B에 속하지 않는 원소. 그런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했어? B가 아닌 나머지. 그래,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조건제시법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A에서 B를 뺀 것을 차집합을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너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방금 봐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 그랬지. 거기서 2번의 영역이 빠진 거지. 사실은 저 2번의 영역이라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교집합이야? A와 B의
교집합이지 않아? 아, 그럼 너는 A라고 하는 집합에서 A 교집합 B라고 하는 부분을 빼도 똑같은 거네. 1번과 2번 영역을 갖고 있는 거에서 2번 영역을 제외하면 1번 영역만 남는 거잖아. 1번과 2번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2번의 영역을 빼주게 되면 1번만 남게 되는 거니까 너도 A에서 B를 뺀 차집합의 원소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 그럼 전체인 A 합집합 B 1, 2, 3번의 영역에서 1, 2, 3번 전체 영역에서 2번, 3번 영역인 B라는 집합을 빼도 1번만 남겠지. 이해되냐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기호를 여러 개를 써줬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집합은 여태까지 너희들이 했던 대수와는 살짝 다른 논리에 관련된 문제야. 맞고 틀려에 대한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거라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집합이란 단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 지어서 이렇게 딱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연산을 나는 선택해서 푸는 거야. 다시 여기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풀이가 가능하지. 요렇게 정의를 내려도 괜찮을까? 요렇게 너희들한테 얘기해줘도 괜찮겠니?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또 다시 한번, 자, 요것들을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좀 독특한 집합도 있지 않았니 얘들아? 자,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은 독특한 집합인 거야. 독특한 관계인 거라고. 아니, 겹치는 게 없잖아. 자, 그럼 하나만 더 따져볼게. 자, 너희들이 만약에 서로서 관계라면 A와 B라는 녀석들에 대해서 서로서 관계래.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A에서 B를 뺐어. A에서 B를 뺀다 하더라도 결국엔 A밖에 안 남지.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B라는 집합을 기준으로 A라는 집합을 뺐다고 생각해봐. 결국 다시 B가 되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써볼까? A 합집합 B에서 A 합집합 B야? 그럼 전체 다 색칠해야 되지. 거기에서 내가 B라는 집합을 뺐는데 결국은 그냥 A가 되네. A 합집합 B에서 A라는 집합을 뺐는데 결국 그냥 다시 자기 자신이 되네. B가 되네.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면 우리는 두 집합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 생각해도 괜찮아? 서로서로하는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그럼 내가 여기서 전체 집합까지 한번 세팅을 더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집합의 관계도 배웠으니까 A의 여집합이야. 색칠 다 되지. 이 A의 여집합은 B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지. 그럼 반대로 A라는 집합은 B라는 녀석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지. 자, 이러한 관계를 가지는 것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서로서 관계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다양하게 문제가 세팅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 연습 문제들 좀 볼까요? 46페이지 한번 볼까? 46페이지. 자, 1번부터 좀 써볼게. 자, 1번에서 뭐라 했니? 전체 집합이라는 것이 존재한대. 자, 조건제시법을 해석해보면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것들은
자 이렇게 써있죠. x바 x는 몇 이하야? 20 이하 자연수라고 세팅이 되어 있지. 그러면 다시 조건제시법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원소가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 원소에 대한 뒤쪽에 나와 있는 애가 뭐가 된다? 조건이 되는 거다.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전체 집합은 20까지의 1, 2, 3 20까지 언제 써? 20개 언제 쓸 거야? 그지? 뭐라고 쓰면 돼? 땡땡땡 생략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써주면 되겠어? 20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지. 필기 잘해요. 어차피 너희들 다 안 풀 거잖아. 풀어왔어 민지야? 잘했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A라는 집합이 3, 6, 9, 12, 15라고 되어 있고 B라고 하는 집합이 6의 배수야. 근데 잘 봐봐.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이라 했잖아. 그럼 6의 배수라는 집합은 6, 12, 18 땡땡땡 가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20 이하의 6의 배수가 되는 거지. 20 이하의 6의 배수니까 6, 12, 18 요렇게까지만 쓸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집합을 갖다가 조건제시법을 원소내열법으로 바꿔놓고 이게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순서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조건제시법 해석했어. 원소내열법으로 써놨어. 벤 다이어그램 그려. 그럼 벤 다이어그램에서 지금 겹치는 부분이 누구만 겹치니? 여기서 지금 겹치는 부분이 6이랑 12가 지금 교집합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순수하게 A에만 속하는 원소들만 써볼까? 3, 9, 15는 A에만 속하는 원소들이지. 자, 그 다음에 B에만 속하는 원소를 써보세요. 여기가 18이 되겠죠. 그러면 A와 B를 제외한 A도 아니면서 B도 아닌 애들, A도 아니면서 B도 아닌 애들 써볼게. 1, 2, 3 있죠? 4, 5, 6 있고요. 7, 8, 9 여기 있고요. 10, 11, 12 여기 있고 13, 14 여기 있죠. 15, 16 없고요. 17 없고요. 19 여기 있어야 되고요. 20이 여기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숫자 채워넣는 건 내 맘대로 어떻게든 그냥 다 채워놔서 이렇게 세팅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지금은 많은 걸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써줬어. 그럼 1번부터 따져볼게. A 교집합 B가 1번에서 이렇게 써있지. A 교집합 B가 6이랑 10이다. 이렇게 써있지. 이거 맞는 거지. 제끼고. 자, 두 번째. 2번은 뭐라고 써있어요? A 합집합 B가 3, 6, 9, 12, 15, 18이라고 이렇게 써있지. 맞아? 그럼 얘도 맞는 거 아니야? 3, 6, 9, 12, 15, 18 다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제외하시면 되고. 자, 3번은 뭐라 써있어요? A에서 B를 뺀 차집합. A 차집합 B. A 차집합 B. 이렇게 읽어도 돼. A에서 B를 뺀 차집합이라 읽어도 되고 A 차집합 B 이렇게 읽어도 되고. 읽는 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어. A 차집합 B. 그럼 순수하게 A의 영역에만 여기에만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3, 9, 15 되죠. 자, 네 번째. 그럼 얘도 맞는 거지. B에서 차집합 A를 했대요. B 차집합 A. B 차집합 A를 해봤더니 여기는 뭐밖에 없어야 되지? 너희들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봐. 여기 뭐만 남아야 되니? 5만 될 수 있니? 18만 될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잖아. 답이 4번이 되겠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이 4번. 자, 두 집합 A라는 집합이 하나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자, X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0이라고 하는 집합이 하나 있지. 자, 이렇게 집합이 하나 있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B는 X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0이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대요. 자, 근데 자, 거기 체크해보자. A 교집합 B가 뭐라고 돼 있지? 1이라고 돼 있지 않니?
이제 집합을 배우는 정확한 목적이 하나 더 나왔어. 목적 자체가 하나 더 나왔다. 얘는 지금 너희들이 해석이 가능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해석이 돼야 된다. 자,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가 되는 거지. X가 원소가 되는 건데 그 X는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의 해가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써줄게. 야, 한글로 써줄게. A 집합의 원소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x의 값이지. 그럼 너를 만족하는 x의 값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뭘 뜻하는 거냐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네.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B라는 집합은 너라는 집합의 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그 방정식의 해가 원소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가 뭐라는 뜻이야? 1이라는 거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가 1이라는 거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이 1이래. 다시 얘기해서 두 방정식, 자, 이 방정식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0이라는 것을, 자,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 지금 1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 1이라는 걸 여기다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다 대입해도 항상 성립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1이 0일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 더하기 b도 0이 될 거니까 여기서 b가 마이너스 2가 되지.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자, 그래서 a 합집합 b를 구하는 거니까 a라는 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자, 이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x는 1밖에 없겠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너라는 녀석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가 0짜리야. 자, 다시 얘기해서 너를 풀게 되면 여기 2, 1 나올 거고 얘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냐. 자, x가 나오는 것이 1 또는 x가 2가 되겠지. 그럼 너를 갖다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B라고 하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될 거며 너는 1일 거고 너는 2가 되는 거지. 됐어? 얘네들이 지금 원소가 1, 2가 원소로 가지는 게 B집합, 1을 원소로 가지는 게 A집합.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A 합집합 B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A 합집합 B는 1이랑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이지, 마이너스.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근데 잘 생각해봐. 얘가 표현 자체를 집합으로 해서 그렇지 니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문제랑 별반 차이가 없지 않냐? 누구들 중3 때 하는 2차 방정식 문제랑 차이가 없어. 똑같은 문제야.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1이고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1일 때 A, B를 구하고 만족하는 해를 다른 한근을 구하세요랑 뭐가 달라? 같은 문제에 표현하는 방식을 그냥 집합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한테 주고 있는 집합이란 이 단원에서 너희가 가져가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그냥 재미없게 너의 방정식은 너고요, 너의 방정식은 너고요 한 게 없어 보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좀 이제 썰을 풀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 보여.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고 싶어 내가. 그러니까 뭐야? 집합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문제의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내 말 이해되니? 자, 그 다음 3번은 좀 넘어가고 4번을 좀 볼게요. 4번까지만 하고 시작잉.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이 x바 x가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 전체 집합이 x바 x는 10 이하 자연수예요. 그럼 너를 갖다가 이제 또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보면 1, 2, 3, 땡땡땡 10까지 내가 나열해 둘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A집합이라는 것이 이것의 부분집합이죠. 1, 2, 3, 6이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이 1, 3, 5, 7, 1, 4, 5, 7, 9가 B라는 집합인데, 자, 이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그리라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고.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싹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자고. 자, 숫자 채워가자. 일단 채울 때 순서는 겹치는 것부터 봐. 얘랑 얘랑 지금 겹치는 게 지금 1이랑 3밖에 없죠. 그럼 1, 3을 제외하고 1, 3 제외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2, 6 쓸 수 있고 1, 3 제외하면 여기 5, 7, 9 쓸 수 있지. 그럼 1, 2, 3, 4 없을 거고요. 5, 6, 7, 8 없을 거고요. 10까지 여기 바깥으로 써주면 되지. 됐지? 자, 근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B의 여집합에서, 자,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해달래. 그러면 얘는 해석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의 원소를 제외하는 거지. B의 여집합 원소에서 A의 여집합의 원소를 제외하는 거지. 자, 근데 이거를 일일이 따져도 괜찮은데 야, 별에서 세모 뺀 차집합은 별에서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아까 차집합 할 때 이렇게 우리 연산을 내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지 않았어? 차집합에 대해서. 그럼 너를 B의 여집합에서 이 빼기는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고 A 여집합에 다시 한번 여집합이 씌워지지 않나?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럼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아니었냐?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B 여집합의 교집합 A라고 바꿔도 되네. 아니, 너 교집합 너를 하나, 너 교집합 너를 하나, 이거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교집합의 순서만 바뀐 거지 결과 자체는 항상 같을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써도 되나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써도 되나요? 야, 근데 이거는 다시 빼기로 바꿔도 되잖아. 다시 해서 얘는 A에서 차집합 B가 되겠다는 거잖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내가 지금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게 이거네. 그 부분에 영역을 색칠해보니 여기네. 그럼 너희들의 원소가 속하는 게 2, 6이네. 됐니? 자,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이 8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차집합의 연산은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게 A, B로 얘기를 안 하고 일부러 내가 별세모를 쓰는 이유는 그거야. A, B만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모든 집합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의 원소가 A, B, C, E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가 B랑 E가 있대. 자, 그 다음 A 합집합 B의 원소는 A, B, C, D, E, F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집합 B를 구해달라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생각을 할 거야. 어차피 전체 집합이 없는 상태에서
A 합집합 B만 있잖아. 그럼 A 합집합 B만 그려주면 되고 얘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도록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겹치는 것부터 따지자. 두 개 겹친다. B 2 겹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써야 되는데 B 빼고 나면 순수하게 A에 들어간 애가 A, C가 남지. 그 다음부터 집어나가봐. A 있고요, B 있고요, C 있고요, E 있고요. 여기가 D, F가 되겠죠. 자, 그러면 B에 들어가는 부분의 집합은 얘네들이 원소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B 집합은 B, T, E, F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뭐 이거 뭐 어렵지 않지? 그냥 따지는 거니까 그림 그려놓고. 자, 밑에 6번 보자. 필기 하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전체 집합이 있는데 x바 x가 9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 그럼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아놓고 시작하죠. 전체 집합은 1, 2, 3, 땡땡땡 9까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A 차집합 B가 1, 2, 4. 자, 그 다음에 B 차집합 A가 7, 9고요. 자, 요거 좀 볼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자, A 합집합 B의 전체에 여집합이 들어갔고 얘가 지금 3, 5, 6이야.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교집합 구해달래.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차집합이 있고 뭐 교집합을 찾으라고 했고 전체 집합도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 집합이라는 박스 안에다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이렇게 겹치게 일단은 그리고 시작하자. 전체 집합은 1부터 9까지의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얘를 보면 순수하게 A에만 들어갔다 생각하면 되지. A의 영역에만 들어가는 원소들이 1, 2, 4야. 그럼 여기만 채워주면 되지. 1, 2, 4. B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7, 9래.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합집합이 아닌 나머지잖아. 합집합이 아닌 나머지 3, 5, 6이 여기 들어가겠지. 자, 그럼 따져볼게요. 1, 2, 3, 4, 5 있고요. 6도 있고요. 7도 있고요. 뭐가 없어? 8이 여기 들어가겠네.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니까 답을 쓸 때는 기호를 좀 정확하게 써줘. A 교집합 B가 8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죠? 안 어렵지. 자, 지금 내가 한 5문제 정도를 풀어줬는데 5문제 풀 때마다 벤 다이어그램 계속 그려주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느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야. 저 인간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저 인간이 문제를 풀 때 도대체 어떤 스킬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런 걸 계속 캐치하라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 내가. 그지?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고, 원소나열법으로 다 정리가 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게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7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7번 문제 보면 A라는 집합이 1이랑 A가 있고 B라고 하는 집합이 A랑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가요? 자, 이거가 있는데 A 합집합 B가 1, 3, 5래. A 합집합 B가 1, 3, 5고 지금 상수 A의 값을 찾아달라 그랬는데 거기 조건도 다시 한번 봐봐. A가 1은 아니야.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겠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야. 그럼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겹치는 애가 있지. A라는.
그럼 여기가 1 들어갈 거고 여기 a 들어갈 거고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들어가겠지. 그지? 근데 a 자체가 1은 아니라고 그랬거든. a가 1은 아니래. 그러면 될 수 있는 걸 생각해 볼게. 첫 번째, a가 만약에 3일 수도 있지. 왜냐면 내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얘 제외하면 요거 2개 남는 거니까 a가 될 수 있는 후보가 3이랑 5야. 그럼 a가 3이면 자 각각 따져야 돼요. 자 요게 됐으면 자 a라는 전체 커다란 대문자 a 집합은 1이랑 3을 원소로 가지는 거지. 자 b라고 하는 집합은 지금 3이라는 거 하나 원소로 가질 거고요. 자 그 다음 뭘 따져봐야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지금 3이 되는 걸 확인. 3이 안 되네. 3이 된다. 얘가 지금 5가 되어야만 하는 거지 않아 그러면? 얘가 지금 5여야만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5가 됐을 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얼마니? 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이럴 필요 없지. 나 지금 뭐하고 있니? 얘가 그냥 5가 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럼 내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봐. 5가 되는지. 얘가 여기다 지금 3을 집어넣으면 9 빼기 3 빼기 1이니까 얘가 5가 가능해졌지. 그러니까 일단 a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3은 가능한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a가 뭐인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되냐면 a가 5인 것도 생각은 해봐야 돼. a가 5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a라는 집합이 1이랑 5가 원소로 가질 거고 이때 b라는 집합은 a 값 자체가 5라고 했으니까 5일 거고요. 여기다 5 집어넣어보자. a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에다가 지금 내가 5라는 값을 대입해보면 25에서 빼기 6이 되니까 지금 얘는 19거든. 근데 19는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지. 합집합에서.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a는 5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될 수 있는 a 값이 그래서 3밖에 없는 거야. 자, 집합은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랬었지. 연산 법칙이 있다 그랬었고 기본적인 연산 법칙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 교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교환 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이런 거지.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자리 바꾸는 거야. A 교집합 B를 하나. 그러니까 다시 해서 A라는 집합을 기준으로 B라는 집합에 겹치는 게 뭐가 있지를 보는 거나 내가 B라는 집합을 기준으로 A라는 집합을 갖다가 뭐가 겹쳐를 확인하는 거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뭐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야.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나 B 합집합 A를 하는 거나 당연히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두 번째 결합 법칙인데 자 결합 법칙이라는 게 A 교집합 B라는 것을 먼저 해주고 A와 B의 교집합을 먼저 확인하고 C라는 집합을 확인하는 거나 B라는 집합을 먼저 C라는 집합과 교집합을 확인하고 A와 뭐가 겹치는지를 확인하는 거랑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합을 내가 3개를 그려줬잖아. 3개를 썼지. 그럼 집합 3개짜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은 3개가 모두 겹치도록 그리는 거야. 그럼 영역을 한번 따져볼게. A 교집합 B는 여기지. 그리고 나서 C 집합이 겹치는 걸 봐야 돼. 너희들과 C라고 하는 집합이 겹치는 건 여기만 겹치지 않아? 여기까지는 이해돼? 근데 여기서도 볼게요. 똑같이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과 C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B랑 C랑 겹치는 거 먼저 보겠대. 그럼 B랑 C랑 먼저 겹치는 거 보면 여기 겹치지. 그리고 나서 겹치는 거 A만 더 겹치는 거 어디 더 겹쳐? 얘도 여기밖에 안 되지. 그러니 이렇게 연산을 하나 이렇게 연산을 하나 그 결과가 같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합집합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A 합집합 B를 해주고 나서 합집합 C를 해주는 거나 A 합집합에 B 합집합 C를 보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얘가 뭐였냐면 분배 법칙이죠.
자, 분배 법칙도 좀 보면 분배 법칙은 일단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이렇게 연산이 되어 있으면 느낌 자체는 너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분배시켜 주는 거라고. 그러면 써볼게. A 합집합 B가 될 거고요.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 잘못 썼지? 아 맞지? 합집합이고 교집합이고 A 합집합 C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내가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 세팅을 해보면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 C 집합이 있어. 자, 괄호 안에 있는 연산부터 생각을 해보자. B 교집합 C면 B 교집합 C면 여기지. 그리고 나서 뭐를 합하는 거야? A를 합하는 거지. 그럼 A를 합하는 거면 여기가 지금 다 체크되면 되지. 그래서 얘가 지금 B 교 C를 하고 A를 마지막에 합했을 때 생기는 부분의 영역이 이렇게 생기는 이 부분이 지금 되겠지. 약간 물방울 모양? 여기도 한번 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A, B, C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 합집합 B부터 볼게. A 합집합 B 체크해보자. 그럼 여기 체크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색깔 잘 봐요. A 합집합 C면은 여기 체크되지. 두 번 체크된 데 뭐야? 두 번 체크된 데가 지금 여기 요렇게 체크되어 있는 데가 두 번 체크된 거지. 자, 요 부분의 영역이 앞에서 했던 이 영역이랑 같은 영역이네. 그러하니 나는 이 집합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요렇게 나눈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러면 또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하는 것은 내가 A 교집합 B와 합집합 A 교집합 C로 분배할 수 있다. 그럼 얘도 벤 다이어그램 여기다 세팅해 줄게. A 집합, B 집합, C 집합. 일단 그림을 그려놓을게. 좀 빨리 할게 얘는. 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자, B 합집합 C야. 얘가 지금 B 합집합 C로 되어 있으면 B 합집합 C 여기지. 여기서 교집합 A 하라 그랬지. 그럼 A라는 집합에 어디가 겹치니? 여기가 겹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세팅해주면 여기가 이 그림이 나오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 A 교집합 B 볼게요. 여기 되죠. A 교집합 C 볼게요. 여기 되죠. 걔네들을 마지막에 뭐 했어? 합해서 다 색칠하는 거니까 결국은 같은 영역이 되지. 여기까지 됐니? 자,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분배 법칙을 잘 볼 줄 알아야 돼. 자,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분배도 되지만 같은 걸로 내가 묶어서 요렇게 만들 수도 있다. 묶어주는 느낌으로 생각해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집합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묶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개도 되지만 인수분해 느낌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나중에는 전개보다는 인수분해를 더 많이 쓰잖아. 다항식 연산할 때도 전개보다는 인수분해를 더 많이 하지. 그지? 뭐 몇 차 방정식이 됐든지 계속 인수분해 느낌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 우리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뭐도 배웠어요? 이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것도 배웠었지? 그치? 이 드모르간 법칙도 자, 일단 써놓고 갈게.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한 것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얘도 약간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어? 여집합의 분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돼. 여집합을 분배해준다는 느낌으로.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집합이 존재하는 거니까 전체 집합을 일단 세팅은 해야겠네. 일반적인 그림이 A 합집합 B의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부분이라는 게 지금 이 부분이지. 체크하는 것만 잘 봐. 자, 그렇게 했을 때
오른쪽으로 내가 계산한 것도 같은지 한번 보자고요. 자, 내가 지금 얘는 초록색으로 체크할 거야. A 여집합. A 여집합 부분 초록색 체크하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주황색으로 할게. B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여기가 되지. 그것이 동시에 두 번 겹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얘가 체크된 부분이나 두 번 체크된 부분이나 같은 부분이 되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러니까 지수를 분배해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 하나 더 있죠? A 합집합 B에 대해서 전체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럼 여기도 내가 체크 해보면 똑같은 걸 또 쓰고 앉았네. 교집합 B 합집합 A가 있고 B가 있어.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지. 그럼 그 부분들 세팅 체크해보면 여기 체크하면 되지. 교집합 제외한 부분.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 안에 A와 B가 겹치는 부분을 그려놓고, 자, A 다시 한번 주황색, A는 초록색으로 할게. 위에랑 똑같이 A는 초록색으로 체크해보면 여기 체크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B 부분은 주황색으로 체크하면 여기 체크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했어? 합했지. 합했다는 건 너 다 쓰라는 얘기 아니야? 합했다는 건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다 합해달라는 얘기잖아. 자, 그랬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값이 어때? 영역의 표시가 어떻게 됐어? 똑같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드모르간 법칙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집합이 분배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여집합이 분배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자, 그거 가지고서 8번 볼게요. 47페이지에. 자, 너희들 그 나중에 뭐 교육과정이나 이런 뭐 지침서나 이런 게 있거든, 사실은. 그 교육과정에 지침서나 이런 게 있어요. 그 선생님들은 그게 있어요. 그 교육과정 안에 얘네들을 어떻게 지도해 주세요. 지도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복잡한 연산은 다루지 않겠다는 거야. 너무 복잡한 집합의 연산은 다루지 않으며 간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자가 이 파트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분배 법칙을 배우는 이유는 복잡하게 돼 있는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스킬을 배우는 거야. 드모르간 법칙도 너무 복잡한 것을 좀 간단하게, 사실 보면 얘가 더 복잡한 거고 얘가 심플한 모양이야. 너희들이 볼 때도 오른쪽이 복잡하고 왼쪽이 심플한 모양이지. 그러니 너네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되게끔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개되어 있는 것을 합쳐놓은 모습으로, 인수분해가 된 형태의 모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쓰여. 내 말 이해되니? 너도 너로 바꾸는 경우가 더 많아. 각각의 여집합이 되어 있는 것을 드모르간 법칙으로 인해서 좀 합쳐주는 모습으로 바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될 거야. 내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8번 문제 볼게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봅시다. 내가 오늘 원래 명제까지 나가려고 했다가 진도 빠르라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잘 정리하라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자, 8번에서 세 부분집합 ABC에 대하여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1번 A 교집합 B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이죠. 자, 얘를 갖다가 연산하면 A 합집합 B가 된대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전개되어 있는 것보다 전개되기 전 상태를 더 많이 쓸 거라고. 지금 각각 여집합의 합집합 모양이죠. 자,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너를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얘를 다시 써볼게. A 교집합 B의
합집합 얘는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지. 드모르간을 써주게 되면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는 거고 여집합은 묶여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집합을 분배할 때도 여집합을 주는 대신에 이 합집합이 이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전에 1교시 때 내가 해줬던 연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집합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면서 야 A라는 집합이 있고 합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내 전체 집합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옳은 거 찾는 거냐? 옳지 않는 거냐? 옳은 거 찾는 거지. 그럼 봐봐요. 지금 A 교집합 B라는 게 지금 어떤 별이라는 연산과 합집합에 별이라는 연산의 여집합을 보면 당연히 무슨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합집합이 아니라 얘는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야. 항상 옳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 자 대신에 문제가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전체 집합이 존재하지 않아. 전체 집합이라는 게 없어. 그럼 사실 여집합도 뭐 존재할 수는 없긴 하지만 전체 집합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 여집합을 씌웠을 때 얘가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그냥. 뭔지 이해돼?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갈게요. 자 2번도 보면 A의 여집합에 교집합 B가 하나 있고요. 자 합집합에 A의 여집합에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 A가 되겠대. 자 그럼 너희들이 느낌을 딱 봐봐. 뭐가 공통으로 지금 교집합이 이루어져 있지? A의 여집합 부분이 공통으로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느낌이지 않아? 그럼 내가 이걸 A의 여집합으로 묶어보자. 그럼 내가 A의 여집합으로 묶어보면 A 여집합에 교집합으로 묶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남는 거 써볼게. B 남지. 중간에 연산기호가 합집합이지. 뒤쪽에 나온 게 B의 여집합이지. 여기까지 됐니? 별 합집합 별의 여집합 별 합집합 별의 여집합. 그러니 너는 A 여집합에 교집합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전체 집합과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A의 여집합이 될 수밖에 없지. 왜?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도 얘가 아니라 얘가 됐어야 되는 거니까 얘도 틀렸지. 자 3번 볼게요. 자 지금도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가면서 너희들이 수업을 들어보라고.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복잡한 걸 간략하게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거라 했지. 지금 되게 복잡한 것들을 간략화시키고 있는 거지. 아니 졸래 길어. 짧게 만들고 있잖아. 긴 것들을 짧게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여집합 합집합은 따지기가 불편하단 말이야. 그럼 좀 보기 편하게 바꿔서 드모르간 써서 보기 편하게 바꾼 거지. 자 그 다음 3번도 볼게요. 자 3번도 보시면 자 A의 여집합에 교집합 A 합집합 B를 했대. 자 이렇게 된 것은 B에서 A를 뺀 거라고 했는데 교환법칙 항상 성립한다 했지. 그게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되나? A 교집합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바꿔도 되지. 자, 또 써줄게. 별에서 세모를 빼면 별에서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 별에서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 별에서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 차집합의 형태가 되지. 자 그러니까 내가 얘를 쓸 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 A 교집합 잘못 썼지? 여기 합집합으로 돼 있지 얘들아. 합집합 B에서 지금 A를 뺀 거죠.
그럼 A 합집합 B에서 A를 빼면 사실은 순수하게 어느 부분만 남아야 돼? B의 영역만 남는 거지. 집합 B의 영역만 남아야겠지? 그걸 표현한 거니까 3번이 맞는 게 되겠네. 이거나 이거나 사실은 같은 연산인 거잖아. 다시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봐. A 합집합 B가 이렇게 있다고. A 합집합 B면 여기 전체잖아. 여기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싹 빼자고. 그럼 순수하게 B의 영역에만 남게 되죠. 그러하니 B에서 A를 뺀 차집합의 연산과 같은 연산이 되겠지. 됐지? 자, 그럼 4번은 왜 틀렸는지도 볼게요. 자, 4번은 왜 틀렸는지 보면 4번이 A 교집합, 그 다음 뭐야? B 교집합 A의 여집합. 얘가 지금 현재 B네요. 자, 모두가 다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합 법칙이 가능하고 교환 법칙도 가능하지. 근데 내가 이거를 좀 교환 법칙으로 보면 A 교집합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결합 법칙을 써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 연산을 해주고요. 교집합 B라고 생각해도 되겠니? 이러면 지금 서로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교집합이 생겨 안 생겨? 교집합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겠지? 그럼 이러한 집합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 그래? 공집합. 그럼 공집합과 B라는 집합을 교집합을 하면 반드시 뭐였어? 공집합이지. 공집합과 또 다른 집합의 교집합은 언제나 공집합이다. 서로서 관계라고 얘기했었죠.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이해돼? 또 봐봐. 선생님 이거 차집합으로 보면 안 되나요? 봐도 돼. 이거 차집합 모양이지 않아? 차집합 모양이 계속 눈에 들어와야 된다 얘들아. 차집합 모양이지. 근데 내 지금 차집합을 썼니? 안 썼지. 무조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더 편리한 것이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한 걸 선택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볼게. (5번은) 여기다 쓸까?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 자, A에서 B를 뺀 차집합에 합집합에 지금 A에서 C를 뺀 것이라고 했다. 이건 벤 다이어그램 하나만 그려볼게.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건데 전체 집합이 존재하고 A, B, C 자체가 부분 집합인데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 하나만 이렇게 싹 그려보자. 그럼 영역 체크하는 거 잘 보세요. 영역 체크하는 거. A에서 B를 뺐죠? 그럼 순수하게 어디에만 들어가야 되죠? A에만 속하는 거지.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뺐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 여기 체크되지. 그 다음 A하고 C, A에서 C를 뺐지? 그럼 A라는 집합에서 C라는 집합을 빼면 여기랑 여기가 나오지. 그럼 걔네들을 합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색칠되는 부분이 여기지. 합해지는 거니까. 근데 우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A에서 얘가 A에서 B 합집합 C가 빠진대. 그럼 벤 다이어그램 다시 우변에 있는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여기 요 부분 체크되는 거 맞지? 자, 여기가 A야. 근데 거기서 B 합집합 C, B 합집합 C면 여기가 빠져야 돼. 지금 겹치는 부분이 빠지는 나면 남는 부분이 결국은 여기만 남는 거지. 그럼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서로 다른 그림이니까 언제나 성립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지금 나 또 다시 한 번 또 다시 할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한 번 더 얘기한다. 복잡한 걸 간단하게 바꾸는데 무조건 또 연산만 썼어 내가? 집합의 연산으로만 내가 지금 했니?
분배 법칙, 교환 법칙 쓰고 막 드모르간 써서 내가 지금 문제를 풀었니? 아니지.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내가 판단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우세요는 정의, 그 다음에 모양, 성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상황에 맞춰 그림을 그려 직관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집합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야. 상황에 맞춰 그림을 그려서 직관적으로 판단해라.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아니다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직관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되니? 그리고 내가 집합을 이것도 막 되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명제를 하려면 집합이 돼야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명제 내가 나갈 건데 다음 시간에 명제 나갈 때는 집합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져 있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포함 관계가 너희들 머릿속에 그림으로 계속 연상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집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너희들 지난 시간에 어려웠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명제도 해야 되는데 집합이 안 되면 명제하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들 거라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2시간 동안 또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9번도 봅시다. 자, 9번 문제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세요. A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부분 집합 개수 찾는 것 같은데 A의 개수. 자, A라는 집합과 교집합 3, 4, 5라고 하는 집합을 했는데 얘가 지금 3, 4, 5가 됐대. 그럼 A는 일단 뭐도 될 수 있어? A라는 집합이랑 3, 4, 5랑 교집합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3, 4, 5가 된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집합의 사이즈로 생각을 해보면 집합의 사이즈를 생각하면 누구의 집합의 사이즈가 더 큰 거겠니? A 집합의 사이즈랑 3, 4, 5라는 집합의 사이즈랑 누구의 집합의 사이즈가 더 커야 돼? 야, 큰 거랑 작은 거랑 교집합을 하면 작은 거밖에 안 나오지. 뭔지 모르지만 너랑 교집합을 했는데 얘가 다시 나왔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3, 4, 5라고 하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내가 해준 거 영상 다시 올려줄 테니까 그거 잘 보세요. 알겠죠? 성질 같은 거 설명해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줬는지 그 기호들 다 잘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자, 나조건 A라는 집합은 1, 2, 3, 4, 5의 부분 집합이 되지. 자,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다시 얘기해서 특정 원소에 대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지. 집합의 연산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A라는 집합은 3, 4, 5라고 하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며 1, 2, 3, 4, 5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A는 원소 5개 중에 3, 4, 5라고 하는 3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럼 우리 특정 원소의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몇 제곱에서? 전체 개수인 5개에서 특정 원소의 개수 3개를 뺀 걸로 생각하자 그랬지. 자,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이 되면 몇 개가 나와야 돼? 4개가 되는 거죠. 너희들이 또 많이 어려워했던 원소의 개수 따지는 거. 자,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자,
자, 원소의 개수를 따지겠다라는 건 당연히 무슨 집합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 유한 집합에서 시작하는 거야. 유한 집합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고, 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싶냐면 A 합집합 B라고 하는 원소의 개수는 A라고 하는 원소의 개수와 B라고 하는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것이, 얘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는 해야겠지.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얘를 쓰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또 이제 바꿀 수 있는 거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또 한번 그려보고 갈게요. 자, A라는 집합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하나 있겠지.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거 세 개 합한 영역을 갖다가 보는 게, 원소의 개수를 따지는 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지. 자, 얘가 지금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지만 확인을 해보자.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A라는 집합을 갖다 노란색으로 체크할게. A라는 집합을 노란색으로 체크하면 이 집합과 여기 부분과 여기가 체크되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다시 여기가 좌변, 여기가 이제 우변 따지는 거야. 자, 그럼 B라는 집합은 내가 주황색으로 체크할게. 여기 체크해야 되지. 그랬더니 결국은 어디가 두 번 체크돼? 교집합 부분이 두 번 체크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교집합 부분이 두 번 체크된 거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줘야 같아지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상태인데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자, 봐봐.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줄게. 되게 다양하게 내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 공식을 봤을 때, 자, 이 공식을 봤을 때 너희들이 뭐를 느껴야 되냐면, 이 공식을 갖다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셔야 되는 건 4개가 있어.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4개인 거야. 너의 개수, 너의 개수, 너의 개수, 너의 개수. 그렇다면 얘네들이 나오는 문제의 형태는 4개 중에 3개만 주어지는 거야. 4개 중에 3개만 주어져도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 합집, 여기다 얘를 이렇게 써볼까? 자, 예를 들어서 너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0개야. A의 합집합의 개수가 10개야. A의 원소의 개수가 10개, B의 원소의 개수가 15개야. 그랬을 때 너 교집합의 개수는 몇 개 나와? 그럼 지금 4개 중에 3개를 알고 있는 상태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2개 더한 게 몇 개야? 25개지. 그럼 겹치는 게 몇 개가 돼야겠? 5개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문제는 바뀔 수 있겠네? 아니, 합집합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N, A 합집합 B가, 봐봐, 이쪽 부분만 나타내는 것이 뭐냐? 이렇게 써도 되지. 여기서 더하기 B를 해줘도 개수는 똑같겠지. 봐봐요. 너의 영역이 지금 초록색 영역, B의 영역은 요거 2개. 결국에 그것들의 개수를 더하면 전체 합집합 개수랑 같아질 수밖에 없네. 자, 또 그럼 이럴 수도 있지 않나? N, A랑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표현은 내 맘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거라고. 너의 개수, 너의 개수를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여기, 여기, 여기.
이해돼?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 부분,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 부분, 너가 의미하는 건 여기 부분. 더하면 전체 개수.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나는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문제를 또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집합 3개짜리. 와, 이 집합 3개짜리를 내가 어떻게 써줘야 너희들이 좀 이해하기 편할까를 어제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조금 편한 걸 한번 찾아볼게. 얘들아, 막 체크하는 거 지금 이해가 제일 편하니? 이거 체크 해줄 때가 좀 편하니 보기가? 그래? 그러면 자, 집합이 3개. 집합이 3개야. 그러면 n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대해서 얘는 NA, NB, NC에서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를 해주고요. 마지막에 교집합을 더해주는 거야. 아우, 팔 아파. 자, 좌변우변 또 따져볼게. 좌변우변 이제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얘가 공식이야. 공식이니까 일단 암기는 하시는데 A 있고요, B 있고요, C 있어서 좌변은 그냥 하나가 다 있어야 되지. 그치? 우변 볼게. 우변 보면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 B, C가 이렇게 있어. 자, 색깔들 내가 다 구별해 줄 테니까 봐봐요. A 집합을 내가 초록색으로 체크할게. A 집합 체크하면 여기지. 이거랑 B 집합을 내가 주황색으로 할게. 여기 체크될 거고, C 집합 체크해 보면 여기가 체크되지. 그게 지금 여기까지 내가 체크한 거야. 거기서 뭐가 빠져야 돼? A 교집합 B가 빠져야 되지. A 교집합 B가 빠지겠다는 건, A 교집합 B가 빠지는 건 요거 하나 빠진다고 생각해야 되지. 주황 색깔 요거 하나 빠졌다 생각해야 되지. 요렇게 하나씩 빠지면 얘가 빠진 거지. 이해되냐? B 교집합 C야. B 교집합 C야. 자, B 교집합 C면 요렇게 하나 지워도 되지. C 교집합 A야. 요렇게 하나 빠진 거지. 그러면 지금 하나씩만 남았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근데 어디가 지금 남았니? 여기가 아예 다 사라졌지. 지금 여기 3개가 모두 겹치는 부분이 다 사라지지 않았어? 지워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를 채워줘야 되니까 마지막에 얘를 더하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하면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이해 잘 돼? 진작에 이렇게 해줄 거야. 여기가 됐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편해. 하나씩은 다 더해. 집합 1개짜리잖아. 1개짜리는 다 더해. 2개짜리는 다 빼. 아니, 2개잖아. 2개. 교집합으로 2개짜리는 다 빼는 거야. 다 더한 다음에 교집합 2개짜리는 싹 다 빼버리고,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하나가 B거든. 다 겹치는 걸 다시 더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요거 가지고 11번 문제 보세요. 자, 집합 3개짜리는 좀 약간 심화된 문제라서 아마 이 교재에는 저기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63페이지에서 한 번 나오거든요. 63페이지에서 한 번 나오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고. 자, 11번 문제.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가조건부터 확인할게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 몇 개? 아니, 5개. 자, 그럼 이거 기호로 쓸게. N, A 교집합 B가 5다. 교집합 B가 5. 자, 그 다음 나조건 볼게요. 나조건에서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했대. 원소의 개수가 12개래요. 아, 좀 바꿔볼까? 자, 봐봐. 차집합이지. 이거 드모르간 때리지 말고 드모르간 써도 되는데 더 복잡해질 거거든, 그러면. 자, 그럼 얘를 차집합의 연산으로 생각해보면 전체 집합의 교집합, 여집합이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집합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다시 얘가 지금 현재 별인 거야. 빼기 전체, 여기가 세모의 여집합의 형태인 거잖아. 잘못 썼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인데 여기 전체 이 여집합까지가 세모가 되는 거라고. 별 빼기 세모잖아 지금. 별 빼기 세모니까 별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이 돼야 되지. 그럼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자기 자신 되겠지. 그러면 세모 자체가 여집합 날라간 거야. 교집합 B가 된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럼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 얘가 된 거잖아. 결국에 전체 집합이 더 사이즈가 큰 거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면 연산을 해보면 A 교집합 B 얘가 남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비차집합 A잖아. 여기 5개잖아. B에서 A를 뺀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12개라 그랬지. 그럼 여기 전체가 아니죠. 여기가 그냥 12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B의 원소의 개수는 17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마지막 13번 볼게요.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13번. 자, 고등학교 1학년 35명 체크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35명. 자, 고1 35명이고요. A 영어를 본 학생이 23명. 그럼 A 영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원소 집합을 A라고 A 집합을 생각하세요. A 집합이라고 보면 NA가 몇 명이 되는 거야? 23명. 자, 그 다음에 B 영어를 본 B 집합이 지금 17명. A, B 모두 본 학생의 최대 최소. A, B 모두를 봤다는 건 너가 몇 명이야를 체크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으니? 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고1 전체가 35명인 건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 전체 집합이 A 합집합 B인 경우와 전체 집합이 A 합집합 B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볼 거야. 합쳐서 얘네 두 개 합쳐볼래? 두 개 합친 게 얼마죠? 40이죠. 전체 명수보다도 많지. 그러면 내가 지금 첫 번째 얘부터 볼게. 만약 전체 집합이 합집합이랑 다른 집합이 되면, 자, 첫 번째 이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 전체 집합이 A 합집합 B가 아니래. 그러면 얘는 전체 집합이라는 것 안에
A 합집합 B가 이렇게 존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지. 근데 조금만 더 요 상황에서 조금만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뭘 또 확장할 수 있냐? 얘랑 지금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봐. 얘 원소의 개수가 훨씬 적지. 어떤 경우가 되는 거냐면 A라는 애가 B라고 하는 애의 집합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일 수도 있지. 왜냐면 원소의 개수가 적으니까. 얘 안으로 포함될 수도 있잖아. B라고 하는 애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닐 때로도 나눠볼 수 있지. 아닐 때가 지금 이 그림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아닐 때 이 그림이 되면 교집합이 몇 개 나오는지 따지는 게 좀 불편해.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왜냐면 합집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합집합의 개수가 몇 개일지 모르잖아. 전체 집합이 35개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에 지금 몇 개 들어가야 되지? 5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야? 그럼 보세요. 따져보지 뭐. 5개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가 남아야 되는 게 몇 개야? 전체가 35명. 아이고 내가 잘못 썼네. 이게 아니다. 일단 이 그림이 나올 거고 이 상태를 볼게. 일단 볼게요. B집합 안에 A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럼 봐봐. 여기에 17명 들어가지. 여기에 지금 현재 17명 들어갔지. 그 다음 여기에 몇 명 들어가니 그럼? 23명에서 17명 뺐으니까 6명 여기 들어가지. 전체가 35명이지. 합쳐서 23명이야. 35명에서 23명 빼면 몇 명이 되는 거야? 12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될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 그림을 만족할 수가 없지. 미안해. 자, 이 상태에서는 이 그림을 만족할 수가 없지. 내 앞에서 말을 잘못했어요. 이 상태에서는 얘가 만족될 수가 없다고. 이 그림을 만족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얘 개수가 얘 개수를 훨씬 넘어가잖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가 만족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이 상태가 돼야 되지. 다시 해서 이 그림을 만족하려면 현재 이 그림이 만족되는 게 두 번째 이 경우라고. 전체 집합 자체가 A 합집합 B가 되는 경우. 그럼 이 전체 집합이 A 합집합 B니까 너가 겹칠 수밖에 없다. 겹치는 게 몇 명이야 그러면? 5명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최소가 되는 건 5명부터 최대는 17명까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가 될 수 있는 최소는 5명이고 최대는 17명이 될 수 있다. 이해됐어? 최소가 왜 자, 요거 2개 더한 게 몇 명이지? 40명. 그게 뭐랑 같아야 되지? 35이려면 합친 거에서 겹친 걸 뺐을 때 35명이 나와야 되지. 겹치는 부분이 5명일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공식 여기서 안 지워놨잖아. 요거 2개 더해서 겹치는 걸 뺐을 때가 합집합의 개수여야 되는데 그 합집합의 개수가 지금 현재 35명이라는 뜻이라고. 전체 35명이 내가 합집합이랑 같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5개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A, B를 더해봤어. A, B를 더한 게 40명이잖아. 그럼 겹치는 게 5명이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겹치는 거에 5명부터 시작을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B가 점점 이렇게 들어간다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됐니? 현정아 이해돼? 너 어디서 놓쳤니? 아니야? 괜찮아? 자, 그래서 최소는 5명, 최대는 17명까지.